네, 오늘의 경제 아디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용지물,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 뭐 답을 못 찾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네네.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썼던 처방약을 어제 썼는데 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용지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레이컷이죠. 네. 1%포인트를 낮추면서 바로 제로금리로 갔고요. 기준금리를요? 7천억 달러, 거의 850조를 푸는 양적 완화도 공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젯밤 우리의 한국은행이 전격 긴급 이제 임시회의를 열고 네네. 0.5%포인트의 빅컷을 하면서 예. 연 0.75%라는 기준금리. 네. 정말 처음 가보는 길을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10%대 대폭락을 했고 심각하네요. 오늘 우리 증시도 지금 급등락은 보이기는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완연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나올 정도로 좀 출렁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렇다면 뭘 더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과 함께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 히든카드처럼 보였던 이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시장에 먹혀들죠? 일단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우리가 제로금리 네. 또 양적 완화 한 번 경험했던 겁니다. 아, 2008년말 세계 금융위기 때 바로 제로금리로 가서 이걸 무려 2015년까지 끌어왔었고요. 네.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 채권을 사서 돈을 찍는 거 이미 2010년, 11년 세 차례나 했습니다. 네. QE 1, 2, 3.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네네. 더 달라. 아마 이런 차원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조금 특징적인 점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증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한다 그럼 폭락했다가도 예. 좀 완화해준다 하면 폭등하면서 자기가 쭉 증시를 이끌어왔는데 네네. 최근 두 번의 행태를 보면은요. 그때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다면서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예. 대폭락했고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실은 뉴욕 증시가 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였습니다. 네네. 근데 장 끝나기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오히려 뭐 코로나19가 7, 8월에 갈 수 있다. 그렇죠. 뭐 안심해라. 그렇죠.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 나오자마자 대폭락을 시작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그냥 이게 거의 침몰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손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기에 대한 되겠네요. 투자의 실망감이 더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또 얘기를 좀 돌아보면 금리 0.75%로 어제 내린 거잖아요. 네. 이 수치 본 적 있는 수치인가요? 일단 우리의 그동안 역대 최저 기준금리는 연 1.25%였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베이비 스텝으로 0.25만 내렸어도 처음 가보는 게 연 1.0인데 네. 아예 빅컷을 해서 0.5%포인트를 이제 내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연 0.75가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뭐 여기에서 그 실기 논란도 뭐 나오고 그럽니다. 아, 세간에서는 예. 뭐 할 거면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뭐 늦었느냐 예, 이런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는 타이밍은 지금이 적기였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31번째 이후에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지금 경제가 살지 않으면 네. 어떻게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미국처럼 뭐 우리도 양적 완화한다든지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네. 그동안 우리의 기준금리는 실효 하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외자 유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이 미국이 연 0에서 0.25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연 0.5%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실효 하한이다. 아, 그러네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거 의미 없다. 아,
아예 미국도 0이니까 우리도 0으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추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효과성은 떨어지고요. 네. 우리가 과연 미국처럼 돈을 찍어낼 수 있느냐, 양쪽 하나 할 수 있느냐. 네네. 대규모로는 못하지만 지금 한국은행 얘기가 국채라든가 네. 은행채 정도는 사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푸는 한국식 양쪽 완화는 할 수가 있다이긴 했는데 이것도 네.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도 막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채 가격이 떨어지고 막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런 이제 시장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양쪽 하나도 꽤 오래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아마도 이렇게 좀 금리를 낮추긴 낮췄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예. 이제 그런 점은 아마도 숨통을 좀 트이는 시중 금리에서는 그런 네. 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도 내려가면 어떻게 좀 소비가 늘어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지금 소비를 못하는 것은 네.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중 유동성은 1000조, 1100조가 있고요. 예. 지금 주식시장 오늘도 거의 패닉장에 개인들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15조 이상, 연초부터 20조 가까이 개인들은 계속 주식을 사는 거 보면 네. 돈이 없어서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거든요. 네. 결국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뭐 확산 둔화라든가 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과 함께 소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대출 이자가 내려가면 네. 제 주변에서도 금방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지금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야 되나?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네. 부동산만 나홀로 급등하는 경우는 역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분명히 악재이긴 한데 네. 과연 그럼 부동산이 지난 2009년, 10년, 11년 부동산 대폭락이었었죠. 예. 예, 그 정도로 위축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봐야 할 포인트 하나는 신용 경색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데 말이 네네. 아주 이걸 쉽게 풀었으면 과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전 국민의 상당수가 원리금을 못 갚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돈이 말라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리를 또 이렇게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당분간 하방은 좀 버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 대출 원리금 이자가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에 좀 이제 파악을 해보면 급등은 없지만 하방도 과거 2010년, 11년 같은 대폭락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럼 최근에 나온 뭐 5억, 6억 떨어진 것들은 뭐냐? 이건 급매물들입니다. 즉, 그 집주인들이 개인 사정들이 있겠죠. 지금 힘든 와중에 뭐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혹은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급매물들은 지금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위기만큼이나 지금 상당한 경제 위기도 어떻게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경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